나의 인생 이야기 영상 자서전 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이란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적은 기록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써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너무도 막막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기록할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쓸 것인가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자 할 때 자서전을 쓰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자서전은 말 그대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자서전을 쓰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록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서전의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자서전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할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삶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우선 내가 태어난 순간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면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첫사랑과 첫 직장, 첫 해외여행 이야기도 좋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은 항상 설레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자녀 이야기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사이에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는 행복했거나 불행했던 그 순간, 또는 기쁘거나 안타까웠던 순간, 특별히 얻은 깨달음 등도 좋은 기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형식은 크게 연대기적 구성과 비연대기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 구성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탄생, 나의 고향, 나의 가족,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인과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 구성 방식에 따른다면 어린 시절 나의 탄생에 관련된 비화나 유년 시절 뛰놀았던 고향,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편안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연대기적 구성은 내 삶에서 중요했던 한순간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들어서는 이 형식도 많이 쓰여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떤 물질을 매개로 해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활용을 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은 꼭 글로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보다 말하기가 편한 사람은 말로 해도 되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진 스크랩 형식의 자서전을 만들어도 됩니다. 먼저 소설 형식의 자서전은 지나온 삶이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드라마틱한 사람이라면 소설 형식의 자서전 쓰기도 좋습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당시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독백 형식의 자서전입니다. 혼자서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듯이 쓰는 방법입니다. 글쓰기보다 말하기에 자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기 형식의 자서전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나는 것을 적어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일기가 되듯이 자서전 역시 생각이 나는 대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사진 스크랩 형식의 자서전입니다. 삶이 중요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은 사람은 사진 스크랩 형식의 자서전도 좋을 것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썰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설명을 구체적으로 덧붙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뷰 형식의 자서전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을 달리하고 스스로가 답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 쓰기에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있고 또 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고통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담아놓은 분노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아픔, 슬픔의 상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남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키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내 가족, 내 이웃, 부모님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당시의 눈높이가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의 눈높이에서 그 일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서전을 쓰다 보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아왔는지 또는 잘못 살아왔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나온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주면서 남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자서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영상 자서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 자서전이라고 하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사진과 셀프 인터뷰를 이용해서 자서전의 형태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기억과 그 삶을 영상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소중한 추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잊고 지냈던 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자서전을 만들어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녀나 손자와의 소통도 쉬워지면서 무엇보다도 만드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모르고 있던 스마트폰의 기능도 익히게 되면서 그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영상 자서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나온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사진이 필요합니다. 잘 만들어진 자서전이라고 하면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반대로 늘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진 영상 자서전이라고 하면 인생의 굴곡이 느껴지도록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모두 내 인생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를 잘 표현한 영상이 바로 잘 만들어진 영상 자서전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 음악, 그리고 자막을 사용을 해서 인생의 큰 테두리를 잘 연결함으로써 삶 속의 굴곡을 영상 속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죠. 요즘은 누구나 언제든지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는 사진은 순간을 한순간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담는 한순간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정지된 한순간을 담으려면 한 프레임이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상은 사진을 여러 장 연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는 TV 방송은 1초에 30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동영상의 기본 동작 원리입니다. 1초에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찍은 결과물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한 장 속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순간과 공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영상은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소리도 함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이용한다면 사진으로 할 수 없는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소리로 담아서 많은 사진과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활용한 영상 자서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과 인터뷰를 이용한 그런 소리, 그리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내 인생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 장비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카메라의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동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이런 구형 카메라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화소수가 너무 낮은 그런 것은 좋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는 그 필름 카메라를 대체해서 나온 것인데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두기 위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구형인 경우에는 녹화 테이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고 재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기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 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품질이 좋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변에 많은 종류의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구형의 경우에는 사진 촬영 기능만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훌륭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형 카메라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영상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누구나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영상 자서전이므로 내가 나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셀프 촬영을 하려고 하면 혼자 들고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촬영하는 도중에 흔들리고 얼굴이 가깝게 찍히기 때문에 원하는 촬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시켜 놓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훌륭한 자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순간부터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은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촬영 형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영상은 16대 9의 가로 촬영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세로로 촬영하게 되면 양옆의 빈 공간이 보이는 것처럼 까맣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할 때는 가로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요즘은 쇼트라고 하는 짧은 영상은 세로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매체에 따라서 화면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촬영 전에 반드시 화면의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것이 16대 9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동영상 촬영 시에 일반적으로 16대 9의 비율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촬영 전에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율이 만약에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변경하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도라고 하면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몇 개의 픽셀 또는 도트로 나타냈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해상도가 높은 경우의 사진이나 그 출력물의 이미지가 보다 선명하고 깨끗하게 되지만 반대로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흐리고 불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에 큰 해상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화질은 FHD, 즉 풀 HD라고 부르고 스마트폰은 4K UHD, 즉 울트라 HD의 고화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질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파일의 크기가 커져서 SNS를 통해서 전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접하시다 보면 60fps, 29.97fps, 24fps와 같은 그런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FPS라고 하면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로서 1초당 프레임 수를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 1초당 보여지는 이미지 장면의 수, 즉 프레임이 재생되는 속도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인간의 눈이 1초당 8개의 이미지가 제시되어야만 하나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좀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보통 24fps, TV에서는 보통 30fps, 그 다음에 스포츠 영상물은 보통 60fps, 슬로우 모션은 초당 1000프레임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